다시 인사드릴게요. 이열로 강사입니다. 네. 우선은 세 개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수능은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저희 수업은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훌륭했고요. 네. 지금도 훌륭합니다. 그래서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훌륭합니다. 많이 훌륭해요. 네, 많이 훌륭해요. 네. 온라인도 하고 있고요. 우리 현장에서는 정말 압도적으로 지금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강, 대치명인, 그리고 여기 우리 학원, 그리고 반포는 송림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공교육의 경기외고에서도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커리어를 좀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간략하게 좀 넘어갈게요. 좀 민망한 부분이라. 시스템에 대해서는 총 6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이거는 수능 분석과 녹여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라서 편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상황을 좀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영어에 대한 시험은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이게 왜 이슈가 있냐면 이게 9월 모의고사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9월 모의고사를 보시면 지금 1등급이 16%였어요. 16%였어요.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좀 했냐면 영어가 결국은 쉽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는데 수능은 그렇지 않았죠. 수능은 마찬가지로 6월 모의고사 정도의 난도로 나왔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에 대한 관점은 2022학년도를 관점을 삼으셔야 되는데 이 전까지는 EBS 직접 연계가 있었던 시절입니다. 즉 EBS 7지문이 그대로 나왔다라는 뜻인데 2022학년도부터 즉 작년부터는 EBS 연계 정책이 영어에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국어는 연계를 유지하는데 영어도 마찬가지로 50% 연계라고 말은 하고 있으나 사실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재만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감각적 포만 이런 소재를 갖고 있으면 그 소재만 똑같이 나올 뿐 지문의 내용은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비연계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렇다 보니까 학생들은 뭐를 느끼냐면 EBS가 똑같이 나오면 기본적인 시간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아예 사라져버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결과로 작년에 4%, 5%, 6%, 이 정도에 대한 1등급 비율을 차지하는 시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절대평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좀 없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우리가 문제가 어렵다라는 킬러와 준킬러 이 정도에 대한 문제를 정답률 50% 이하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지금 6월 모의고사는 6문항 그리고 수능도 지금 6문항 정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각각의 사이트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EBS의 사이트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정답률 50% 이하가 무려 10문항입니다. 이거는 어려운 시험이에요. 이건 어려운 시험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국사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상황 분석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오답률인데 간단하게 보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사실 3문제 정도는 틀려도 괜찮죠. 3문제 틀려도 1등급입니다. 네.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4번째 문제부터 다 맞춰야 돼요. 다 맞춰야 되는데 오답률이 지금 보시다시피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 문제를 깔끔하게 다 맞춰야지 1등급에 안착할 수 있는 시험입니다. 이게 좀 불안한 게 학생들이 6월이랑 9월에 딱 봤는데 예를 들어서 89 이렇게 나오잖아요. 많이 난감해져요. 이건 진짜 많이 난감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좀 선점하고 들어가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는 예측은 불가능하나 4에서 6 정도로 설정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여기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우리 1학년 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보시면은 학생들이 뭐 제일 어려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다 빈칸 추론이라고 말하지 않나요? 맞죠? 3학년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빈칸 추론은 여전히 어렵고요. 순서 삽입은 극단적으로 많이 어려워졌고요. 21번에 함축음이 추론, 이번에 어법에 대한 것도 오답률 탑5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법에 대한 부분, 그리고 30번의 어휘 문제까지 해서 킬러 문제가 한 유형에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수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자료집에 보시면 5페이지 잠깐만 펴주실래요? 네, 보겠습니다. 브로셔 안에 있나요 혹시? 혹시 없나요? 브로셔 안에 있나요? 그 마지막 제일 뒤쪽이에요. 중간 뒤쪽에 없나요? 네. 아닌데 그건 제가 아닌데. 네. 그냥 말로 설명드릴게요. 네, 말로 설명드릴게요.
자료집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냥 제가 각각의 문제랑요, 그리고 거기 나와 있는 문장들을 충분하게 솔팅을 좀 해드렸는데, 거기 있는 것들이 지금 문장에 대한 호흡이 되게 긴 문장들을 제가 모아놨습니다. 그게 지금 혹시 찾으신 분은 A4 용지로 따지시면은 3줄에서 4줄로 넘어가실 텐데, 그게 우리가 시험지로 생각하시면은 그게 7줄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우리가 마주할 문장들은 지금처럼 7문장, 8문장의 호흡을 갖고 있는 굉장히 긴 문장을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1, 2학년 정도에 대한 문장 길이가 아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표현 자체가 낯선 게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거 워드마스터나 뭐 어휘끝이나 이런 거 열심히 외우실 텐데 거기에는 없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많이 생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듣기에 대해서 3학년은 큰 이슈가 없거든요. 원래. 그러니까 듣기 문제는 그냥 다 맞추고 들어가는 문제인데 이번에는 듣기의 9번에 대한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뭐 까다로웠다라고 해서 엄청난 킬러 정도는 아니지만 학생들이 평소에 듣는 것보다는 많이 까다롭게 느낄 수 있었던 부분이고 어법에 대한 문제 역시 정답이 제기대명사여서 이게 뭔가 좀 낯설 수는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에 대한 난도를 떠나서 낯설으면 뭔가 당황하거든요. 그래서 체감 난도는 오히려 조금 더 높았을 거예요. 왜냐면 낯선 형태에 대한 문제들이 나와서.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 좀 드릴 건데 원래는 자료집에 있기는 한데 뭐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혹시 수능을 풀어봤나요? 2학년 학생들? 거기들 뭐 하시는 거예요? 풀어보셔야 됩니다. 풀어보셔야 돼요. 우선은 오늘 집에 가셔서 혹시 안 풀어보셨다면 한번 풀게 해주시고 만약에 푼 학생들은 문장에 대한 번호를 제가 좀 말씀 좀 드릴 건데 21번부터 24번까지의 네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를 혹시나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약간 어떤 느낌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전략이 그냥 좀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글읽기 자체가 아직 안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장과 문장에 대한 연결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소재와 소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잡으셔야 되는데 그것조차 안 됐다면 여기 있는 21번부터 24번까지를 틀릴 수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어법에 대한 파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답은 제기대명사였는데 제기대명사 말고 나머지 것들은 정말로 늘상 나오던 파트입니다. 이 문제 역시 사실은 틀리면 안 됐었던 문제이고요. 30번의 어휘 문제는 제가 방향성 확인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게 방향성을 체크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혹시 놓쳐서 문제를 그냥 풀었다면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영어 시험을 그냥 해석상 답 3번 그냥 느낌상 답 2번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방향성과 근거가 나타나니까 그걸 정확하게 잡으시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뜻이고 빈칸 추론은 31번과 34번에 대한 두 문제는 빈칸 앞에 부정어가 있는 이슈인데 이거는 사실 이번 트렌드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10년 동안 계속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학생들이 기본적인 기출에 대한 것을 잘 분석하고 문제를 잘 해결했다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었는데 정답률이 17%예요. 그래서 많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학생들이 사실 3학년 올라가면 영어를 그렇게 많이 안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익숙하지 못해서 틀렸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밑에 거는 뭐 인과 일반화로 문제를 접근하는 문제라서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보시면은 우리가 순서하고 삽입에 대한 문제인데 제가 지금 보시면 36번에 위상이라고 적어드렸고 39번에 대한 것도 위상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부터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었고 6월 문제와 9월 문제 역시 이 위상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을 출제했었던 평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시면 6월에도 나왔고 9월에도 나왔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개념이 수능에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데 학생들의 입장에서 이게 6월 문제를 보시고 그리고 나서 분석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이 조금 필요했을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게 정답률을 떠나서 36번과 39번을 틀린 학생은 전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그 전략에 대한 것이
미스가 나면은 지금처럼 문제를 조금 틀릴 수 있어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학생들이 좀 집중적인 학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직도 표정이 그렇게 밝진 않으시네요. 네. 앞에도 그랬나요? 혹시 국어 때도 그랬나요? 아, 그랬어요? 항상 진지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문제는 이거죠. 이게 다른 과목과 달리 영어는 절대평가의 테두리에 있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어만 할 수 없죠. 아쉽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고 정답률도 떨어지고 있긴 한데 영어를 할 수 있는 시간적인 한계가 너무나 커요. 어느 정도 할 것 같아요? 하루에? 저는 맥스 1시간이라고 봐요. 이걸로 점수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우선은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나오는 것만 하셔야 돼요. 나오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신이랑 수능은 철저하게 다른 시험인데 기본적으로 내신에서 중요한 가정법, 뭐 예를 들어서 시제 이런 부분은 수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 철저하게 나오는 것과 안 나오는 것을 분별하셔서 나오는 것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안 나오는 것을 걷어내잖아요. 그러면 공부량이 한 반은 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나오는 거에 집중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이걸 좀 생각을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 기출문제를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기출이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학생들이 1학년과 2학년 때 수능 공부를 좀 했나요? 뭐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보통 제가 설명회가 저 이번 주에 설명회가 11개예요. 불쌍하죠. 설명회가 11개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1학년과 2학년 때 수능 공부했어요? 라고 그러면 거의 다 안 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왜 안 할까? 라는 생각으로 1학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봤더니 기본적인 내신 자체가 6주에서 8주 정도 한다면서요. 그러면 할 시간이 없어요. 할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수능 공부를 한 학생이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어떤 학생이 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그냥 기출문제를 풀었대요. 그러니까 자이스토리 풀고 마라톤 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영어는 정말로 급격하게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시험입니다.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기출문제에서 버려야 되는 문제도 마찬가지로 반이 넘습니다. 이제는 그런 포맷으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최근에 나오는 포맷으로 최근에 나온 경향성을 인식해서 문제를 푸셔야 되지 안 나오는 것만 계속적으로 양을 채우는 공부는 정말로 지양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출에서 중요한 문제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으니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학습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모든 기출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연구진 10명을 데리고 있는 굉장히 사이즈가 훌륭한 강사라서 1월과 2월에는 저도 기출을 하는데 1월과 2월에 기출이 끝납니다. 3월부터는 기출을 한 문제도 안 풀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2달이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정말 쓸데없는 문제 막 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2달이면 충분하고요. 최근에 나오는 경향성이 있는 기출 문제가 몇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만들어 드릴 거예요. 감동받으셨구나.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번째는 기본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문제가 기본이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요. 영어는 당연히 단어 열심히 외우셔야 되고요.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인 해석력도 키우셔야 되고 독해에 대한 방법론도 우리가 열심히 연습해야 되고 체화해야 될 과정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학생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단어 외우는 거 되게 싫어하고요. 복습 안 할 거예요. 그래서 뭘 좀 할 거냐면 재시험을 치르겠습니다. 이거는 저는 좀 약간 빡빡하게 좀 가긴 하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하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야, 내 손만 들으면 다 돼.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제 손만 들은다고 다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인 테스트가 매주마다 2번이 있는데 매주마다 단어 테스트하고 복습 테스트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에 통과가 안 되면 이건 무한 재시험입니다. 그래서 수업 들었는데 그 다음날 또 부를 거고요. 그 다음날 안 되시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또 부를 거예요. 그 다음날 안 되면 그 다음날 또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끝까지 챙기겠습니다. 단어가 안 되는데 성적이 나올 수는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꽤나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영어력을 좀 키우셔야겠는데 제 책을 보시면은 본교재 나가고요. 그리고 매주마다 숙제책이 나갑니다. 그 숙제책이 하루하루씩 다 끊어져 있고 스케줄표도 나가는데 그 스케줄표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오늘은 뭘 해야 되고 내일은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수요일은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쓰여 있습니다.
그거를 일주일 동안 다 완성해야 된다라는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성적 게시라고 나와 있는데 저는 제가 수업하는 모든 반을 성적을 다 게시합니다. 온갖 벽에 다 붙여놓을 거예요. 학생들의 실명을 하진 않고요. 학생들의 우리 인권이 중요해서 학생들의 실명은 하지 않고 닉네임을 받을 건데 그래서 닉네임을 받아서 그래서 학생들의 성적을 게시할 겁니다. 이걸 했을 때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적은 다 부모님께 굉장히 디테일하게 전송이 되긴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그것만으로 좀 부족해요. 옆에 있는 친구하고 경쟁을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그래서 모든 성적을 1등부터 끝까지 다 붙이고요. 그러면 학생은 그 다음 주부터 어떤 느낌이 좀 바뀌냐면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그냥 가만히 멍 때리면서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막 잠자면서 이동하거나 이랬었던 시간들을 단어를 보면서 움직일 거고요. 엘리베이터에서 책을 보면서 올라올 거예요. 모든 반의 분위기는 저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습관의 작은 습관 하나가 사실은 많은 것들을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움직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제일 강조하는 파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공통 숙제가 나가긴 하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내 딸은 빈칸만 틀려요. 그리고 내 아들은 선택지만 잘 못 봐. 그리고 내 딸은 예를 들어서 지문에 대한 구조만 잘 인식을 못해서 문제를 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학생들한테 다 똑같은 숙제를 주는 건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내 학생이 약한 부분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결국은 약한 부분이 성적을 감소시키는 원인이었으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면 점수가 여기서 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숙제 하나 나가고요. 개별적인 숙제가 두 가지가 나가는데 이거에 대한 모든 바탕은 제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수업이 끝나자마자 바로 오답 노트 바로 주고요. 두 번째는 개별적인 약점 분석 자료를 줍니다. 그 주에 본 모의고사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그 모의고사를 제출해서 학생들이 그 학생만의 어떤 약점이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만든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바로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개별적인 숙제를 제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수업하는 모든 학생의 모든 매주 자료가 그래서 다 다를 거예요. 네, 역시 전 훌륭합니다. 네, 그렇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업은 두 가지를 좀 나눌 건데 문법이랑 독해를 나눌 건데요. 그 자료집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그 주차별 학습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냥 참고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학생들한테 제공되는 건 그거보다 훨씬 자세하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제공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회가 이렇게 길어지게 됐을 때 부모님들께서 되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다 했습니다. 역시. 네, 다 했습니다. 안 지루하게 하려고 최대한 노력했거든요. 올 때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혹시 서울에 목동 이런 거 아세요? 제가 목동 살아요. 네. 오는데 1시간 37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하면서 왔어요. 내가 괜찮을까? 그래서 당황하면서 좀 왔는데 올해를 좀 돌아봤을 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왜 나는 요즘 잘 되지? 이런 되게 건방진 생각을 잠깐 하면서 왔거든요. 왜 나는 잘 될까? 왜 나는 잘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다가 거기서 얻은 결론은 저는 사실 많이 좀 이렇게 처음 뵙는 자리라서 좀 세게 이야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저는 굉장히 무식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학생들이 항상 저한테 하는 질문이 어떻게 자기가 질문을 바로 보내면 보통은 1분 안에 답장이 바로 오거든요. 어느 시간에 와요? 그러니까 제가 자는 시간이 보통 4시간인데요. 아침 8시에서 낮 12시까지밖에 안 자요. 그거를 제외한 모든 시간 저는 일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인상이 일만 할 것 같지 안 생긴 건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일에 굉장히 좀 미쳐있는 사람이라서 이런 느낌을 좀 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이게 학생들은 좀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어떤 결과물을 매주마다 갖고 오는지 학생들은 알아요. 그냥 딱 보면 어느 정도의 노력이 들어있는지 당연히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인식시켜 주고 싶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삶 전체에 대한 테두리가 저는 지금 이거밖에 안 하고 있어서 저는 그리고 수업도 지금 주 7일이에요. 저 하루도 안 쉬어요. 그래서 이거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게 조금이라도 망가지거나 조금이라도 흐트러지거나 조금이라도 뭔가 약간 오타가 나거나 이러면 저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매주마다 학생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좀 이끌 생각이고요. 매주마다 이런 말은 좀 애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노력하는 사람이 얼만큼 큰 결과물을 갖고 오는지에 대한 건 보여주고 싶어요.
그걸로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저는 시간도 세이브하고 당연히 성적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좀 진행할 거고요. 왜 현장에서 지금 마감이 되고 있는지 그거를 증명하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제 번호 있나요? 궁금하시면 한 번에 여쭤보세요.